부산의 한 공무원한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저는 30대 중반까지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수동적으로만 일하면서 구박을 받았더랬죠. 무기력에 허덕이다 탈출구로 독서를 택했습니다. 20년간 1000권의 책을 읽고 새로운 독서법을 터득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편지 보낸 주인공에게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책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지 않는다의 저자예요. 부산시 허피루 홍보 담당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20년간 1000권을 넘는 책을 읽었다. 이것도 대단한데 이 30대 중반까지는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계기로 책에 푹 빠지신 겁니까? 예, 제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5년 차에 접어드니 제 삶이 좀 무기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뒤늦게 취업을 했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머릿속이 비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대화에도 비동적이고 직장에서 시키는 것만 하기에도 허덕이고 또 집에서도 다툼이 잦았습니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맴돌았는데 마침 아내가 읽던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죠. 그래서 책을 읽고 우선 머릿속을 채우고자 그렇게 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니 그 20년간 1000권 넘는 책을 읽으려면 한 달에 한 몇 권 읽어야 되는 거지? 네, 한 달에 한 4권에서 5권 정도 읽으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권이죠. 네.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목표를 잡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할 때는 1년 동안 8권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한 5년 차 들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권 읽는 루틴을 이제 만들게 됐고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읽으면 책 흐름을 놓치지도 않고 꾸준히 읽어 나가게 됩니다. 도저히 시간을 못 내신다고 하면 한 2주일에 한 권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막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그죠? 뭐 공무원이시니까. 그리고 갔다 오면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 하려면 굳이 시간을 내야 되는데 언제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문재 시인의 책 중에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역설적인 말이긴 하지만 늘 제 자신을 채근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자신이 보내는 시간을 잘 살펴보면 가짜 노동을 하는 시간, 가짜 관계를 맺는 시간, 또 타인에게 절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가득합니다. 하루 또는 이틀만 자신이 사용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기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르게 사용해야 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책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제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기록하면서 글을 쓰거나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 집중력을 높일 수도 있고요. 저는 주중에는 잠들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주말에는 반나절 정도 시간을 냅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책 한 권 읽고 독후감까지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시간을 잘 짜보면은 분명히 읽을 시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도 책을 읽어보면 어떤 책은 술술 잘 읽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책장이 안 넘어가는 책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독서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힘든 점은 없었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에는 책을 고르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책을 읽다가 듣고 또 한참 후에 또 다른 책으로 또 읽고 이런 식으로 진도도 안 나가고 독서가 좀 시간 낭비 같았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독후감을 쓰면서 좀 달라졌습니다. 내 속에 뭔가 자꾸 쌓이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때 자기계발서를 읽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인문서 쪽으로 분야를 넓혀갔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게 속도가 붙으니까 책 고르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책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결되었죠. 책이 책을 소개해주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만약에 아직 독서를 시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자기계발서부터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좀 체감한 가장 큰 변화가 뭔가요? 첫 번째는 이제 자신감입니다.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나씩 받아 적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닥치더라도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책 이야기로 대화를 끌어다 보니 대인관계도 좋아졌고요. 자신감은 업무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책을 읽고 요약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 보고서의 질이 달라지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갔지만 강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탐구심입니다. 대가들이 이제 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또 배움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저도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또 제 삶이 완전히 다른 모드로 옮겨갔습니다. 업무에도 적용이 되었고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책부터 찾았습니다. 책을 읽고 요약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게 되니까 훨씬 더 창의적으로 또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그리고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읽지 않을까 하고 탐구심을 또 발휘하다 보니 책까지 또 쓰게 되었네요. 네. 아니 이제 책을 읽고 엄청난 변화를 겪으신 것도 알겠고 책을 많이 읽으신 것도 알겠는데 특이하게도 독서법을 발명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개인 체인지라고 하는 그 독서법인데요. 획득하고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책으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와서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은 문방구에서 저희들이 이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다르장 카드에 기록하면 됩니다. 책을 읽고 딱 4가지만 기록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카피, 책으로부터 도움이 되는 문장 옮겨쓰기. 두 번째는 콘텐츠, 책의 내용을 요약하기. 세 번째는 개인, 책으로부터 획득한 지식과 지혜를 적어놓기. 마지막에 이제 체인지입니다. 책을 읽고 난 변화를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과 체인지를 연결해서 개인 체인지 카드, 개인 체인지 독서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개인 체인지 카드가 삶의 판도를 바꿀 개인 체인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좀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면 책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를 박스에 꽂아둡니다. 일주일 뒤에 다른 책을 읽고 다시 카드를 만집니다. 다시 카드를 박스에 꽂을 때 지난번에 카드를 한번 읽어봅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리마인드가 되고요. 그리고 카드가 많아지면 또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고 읽기를 계속하면은 다시 여러 가지가 또 서로 연결되어서 자기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 독서법의 특징이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번 읽은 책은 잊지 않는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독서하시면 다 읽으면 기분은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야겠다. 이거 좀 귀찮거든요. 근데 이 카드 카피하고 콘텐츠하고 개인하고 뭐 체인지하고 뭐 이런 카드 하나 만드는데 그럼 얼마나 시간이 걸리시는 거예요? 카드 이제 읽고 나서 독서 후에 정리하는 데는 1시간, 2시간 정도, 그 정도 시간만. 네. 1시간, 2시간이면 긴데요, 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어떻게 능률적으로 되다 보면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고 훨씬 그런데 중요한 거는 책을 읽고 그냥 책장에 꽂아두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지만 이렇게 두면 다시 계속 읽으면서 책을 2번, 3번 반복하게 되니까 훨씬 가성비가 높아지는 거죠. 시간으로 보면은 훨씬의 이득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서 노하우를 이제 터득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책까지 쓰신 이유는 뭘까요? 저는 책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주변에 보니까 책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 방법을 발명하게 됐습니다. 제가 독후감을 쓰는 계기는 1999년도에 읽은 책 중에 구로사와 아키라가 독후감을 적어라라는 문장을 읽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2015년에 김정은 교수가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독일 학생은 카드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정립한다는 말을 듣고 저도 즉시 실행에 옮겼죠. 그래서 카드 한 장이 책 한 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얼마 전에 읽었던 그 김정은 교수의 창조적 시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0페이지입니다. 그래도 저는 카드 한 장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쌓이니 분류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도시, 국가, 건강 등 분야별로 이제 묶인 카드를 읽다 보니까 또 새로운 생각도 떠오르고 이런 독후 활동은 노트에 독후함을 적거나 아니면 느낌을 파일에 저장해서 클라우드에 보관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카드에다가 일일이 이제 손글씨로 해가지고 하면서 언제든 빼볼 수 있게. 그렇죠. 근데 특허 출원은 왜 하신 겁니까? 예? 특허 출원까지 하셨다고요? 특허 출원이. 예. 그래서 이걸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은 사실 특허란 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특허가 출원됐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발명으로서의 가치를 좀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한번 따라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보급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특허를 좀 출원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책을 많이 읽으신 분답게 얘기가 술술술술 잘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책을 지속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책을 듣고 나서도 읽어야 됩니다. 독후 활동을 반드시 좀 하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좋은 문장을 옮겨 쓰고 핵심 파악하고 책으로부터 뭔가를 얻고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책을 읽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한번 읽은 책을 잊지 않게도 되고요. 그 지식카드는 독서 방법이기도 하지만 공부 방법이고 일 잘하는 방법입니다. 독서에 재미를 붙이시고 또 일의 능률도 올리시고 삶에도 활기를 찾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시 허피루 홍보 담당관이었습니다.